1번 투수열 AN, BN에 대해서 이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한대요. 조금 쓰기 불편할 수 있어서 시그마 K는 1부터 15까지 AK 이 값을 알파라고 하고 시그마 K는 1부터 15까지 PK 이 수열의 합의 값을 베타라고 한다면 이 첫 번째 조건에서 지금 알파는 12인 걸 알려준 거고 지금 분리 가능하면서 상수까지 앞으로 나가면 바로 하겠습니다. 시그마 AN이니까 알파 마이너스 시그마 BN이니까 베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바꿀 수가 있겠다. 그러면 알파 자리에 12를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되죠? 24 마이너스 베타는 17. 그럼 베타 넘어가고 17 넘어가면 베타 값은 얼마가 나오는 거냐면 넘어가서 7 되겠네요. 7. 그래서 지금 시그마 BN이 7인 걸 알았고 이제 마지막 결론. 시그마 K는 1부터 15까지 BK 더하기 1. 이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덧셈 분리시키면 K는 1부터 15까지 BK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15까지 1이라고 쓰면 이 값은 방금 전에 베타 7로 알아놨고 얘는 1을 15번 더한 거니까 15. 그래서 답은 22가 나오겠다.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일이 다 썼으니까 지금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렸지 바로바로 하면 굉장히 빨리 풀 수 있는 기본 문제입니다. 2번 등비수열 AN, 등비수열인 걸 알려줬고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 합 SN에 대해서 이 두 가지의 조건을 만족한다. 첫 번째 S4-SE, S4는 첫 번째 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 합, 즉 A1, A2, A3, A4의 합일 거고 SE는 첫 번째 항부터 두 번째 항까지 합, 즉 A1, A2의 합이겠죠. 그러면 이 식을 정리해보면 좌변 S4에서 S2를 빼면 A3과 A4만 남을 거고 우변에 3A4. 그러면 이제 동량 여기 A4 보이니까 넘겨서 정리하면 2A4는 A3. 그래서 양변을 2로 한 번 더 나누면 A4는 2분의 1 A3이 됐어요. 처음부터 이 AN이 등비수열인 걸 알려줬기 때문에 세 번째 항 A3에 2분의 1을 곱했더니 그 다음 항 네 번째 항이 됐대요. 즉 우리에게 지금 뭘 알려주고 있는 거다? 공비 R이 2분의 1인 걸 알려주고 있는 거고 이제 두 번째 조건 A5 일반항 등비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공식 적용시키면 A5는 A1 곱하기 R의 4제곱 그게 지금 4분의 3인데 방금 전에 공비 R 2분의 1로 구워있기 때문에 여기 R 자리에 2분의 1을 대입을 하면 이제 A1 곱하기 2분의 1의 4제곱 즉 16분의 1 되겠죠. 그게 4분의 3이다. 이제 양변에 16을 곱해주면 A1은 4분의 3 곱하기 16 약분까지 시키니까 12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마지막 원하는 답은 A1 더하기 A2. 그러면 A1은 방금 전에 12인 거 알았고 A2는 등비수열인데 공비 R이 2분의 1. 그러면 첫 번째 항에다가 2분의 1 곱한 6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18 되겠다. 3번 모든 항이 양수인 수열 A에는 A1이 2이고 모든 자연수연에 대해서 이 조건을 만족을 한대요. 실수하면 안 되는 거 지금 로그와 로그 미시 2로 통일되어 있긴 하지만 로그와 로그의 곱셈이니까 공식 없습니다. 일단 이대로 두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거 요걸 먼저 분석을 해보면 로그 2에 진수가 지금 나눗셈으로 되어 있으니까 얘 어떻게 할 수 있죠? 로그 2에 A5 마이너스 로그 2에 A2 이렇게 뺄셈으로 분리할 수가 있죠. 얘는 공식이지만 로그와 로그의 곱셈은 공식 없습니다. 그러면 물론 이 문제 푸는 사람들마다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겠지만 접근하겠지만 선생님은 여기에서 지금 얘하고 얘 둘을 잘 보면 어떤 차이냐면 다 똑같은데 여기 n과 n 더하기 1만 차이 나잖아요. 그래서 얘를 새로운 수열 Pn으로 치환을 하면 얘는 당연히 Pn 더하기 1이 되겠죠. n자리에 n 더하기 1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렇다면 이제 주어진 식은
뭘로 바뀌는 거냐면 bn 곱하기 bn 더하기 1은 2n 마이너스 1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제 n에 1부터 넣어 볼 건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얘는 뭔가요? 그러면 n자리에 5 들어가 있는 거니까 b5를 구하라는 얘기인 거고, 얘는 n자리에 2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 b2. 그래서 b5 빼기 b2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굳이 a1, a2, a3 물론 구할 수 있겠지만 안 구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방금 말한 전략처럼 n에 1을 넣어 볼게요. 그러면 b1 곱하기 n에 1을 넣으면 b2가 되겠죠. 그럼 n에 1을 넣으면 2 빼기 1이니까 1이 됐어요. 그럼 b1 값은 처음부터 지금 a1이 2인 걸 알려줬으니까, 그러면 bn을 로그 2의 an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b1은 뭐가 되죠? 로그 2의 a1이 될 거고, a1을 처음부터 2라고 했으니까 로그 2의 2, 즉 1이 되겠다. b1 값 1이에요. 그러면 b2 값 얼마죠? 당연히 b2 값은 1이 되겠죠. 이제 n에 2를 넣어보면 b2 곱하기 b3은 여기 1을 넣으니까 4 빼기 1, 3 되겠죠. 그런데 방금 전에 b2가 1이었으니까 그럼 b3은 얼마다? 3이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n에 이제 3을 넣어보면 n에 3을 넣어보면 b3 곱하기 b4는 3을 넣으니까 6 빼기 1, 5일 건데, 방금 전에 b3이 3이었으니까 3 나누면 그럼 b4는 3분의 5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번 더 공간이 없으니까 n에 4를 넣으면 이제 b4 곱하기 b5는 n에 4를 넣으니까 8 빼기 1, 7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b4 값이 방금 전에 3분의 5였으니까 그럼 b5는 그 3분의 5 역수역에 곱한, 그럼 7 곱하기 5분의 3 되겠죠. 그러면 5분의 21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b5 값, b2 값을 방금 전에 다 구했어요. b5 값은 5분의 21이 되고, b2 여기 구했잖아요. 1이라고. 그래서 5분의 21 빼기 1, 5분의 5니까 그러면 5분의 16이 나오겠다. 치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번 등차수열 AN에 대하여. 등차수열이니까 등차수열 공식들 다 떠올라야 됩니다. 이 두 조건을 만족을 한대요. 그러면 이 두 번째 조건, 등차수열 일반항 구하는 공식에 적용시켜보면 A4는 A1 더하기 3D는, 그렇다면 A2는 A1 더하기 D일 거고, 지금 그 뒤에 8이 더해져 있는 거니까, 그러면 계산해보면 A1 소거되고 D 넘어가면 2D는 8. 그래서 지금 공차 D가 4인 것까지 알아냈어요. 첫 번째 항 알려줬고 공차를 알아냈으니까 이 등차수열 문제 이제 어렵지 않겠죠. 그럼 이 시그마, 누가 봐도 분모 2개 분자 하나니까 부분분수 적용시킬 것 같은데, 부분분수를 먼저 적용시켜서 쪼갠 다음에 시그마를 해도 되고, 시그마를 먼저 적용시킨 다음에 부분분수를 쪼개도 된다. 선생님은 시그마부터 적용시켜 볼게요. 그럼 K에 1부터 넣어보면 A1, A2분의 1 더하기 A2, A3분의 1 이렇게 쭉 더해질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15까지 넣어야 되니까 A15, A16분의 1이 될 거다. 그러면 이제 각각의 값들을 알고 있잖아요. A1은 1이에요. 공차가 4인 등차수열이니까 여기에 4를 더한 5 되겠죠. 그래서 1 곱하기 5분의 1. 그럼 당연히 그 다음 항은 5 곱하기 4 더해져야 되니까 9. 이렇게. 아마 그 다음 항은 9 곱하기 13분의 1이었겠죠. 쭉 가서 어차피 우리 이 값들도 구해야 되니까. 참고로 A16은 A1 더하기 N-1t. 그래서 A1 1에 15 곱하기 t가 4니까 그럼 1 더하기 60, 즉 61이겠네요. 얘가 61이에요. 그럼 그 앞에 얘는 4가 더 적어야 되니까 그럼 얼마죠? 57 곱하기 61분의 1 이렇게 됐었겠네요. 그러면 얘네들을 부분분수로 쪼개면 지금 두 분모의 차가 다 얼마죠?
4죠. 그래서 반드시 앞에 4분의 1 꼭 나오고 그리고 얘를 쪼개야 된다. 1 마이너스 5분의 1 그럼 얘는 5분의 1 마이너스 9분의 1 그리고 9분의 1 마이너스 13분의 1 그리고 쭉 가서 제일 뒤에 57분의 1 마이너스 61분의 1로 이렇게 쪼개질 거고 얘네들을 다 더해라. 반드시 이 앞에 두 분모의 차, 요 4분의 1 꼭 잘 써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 중간에 소거될 거고 맨 앞에 한 개 남았으니까 맨 뒤에도 맨 끝에 거 한 개 남고 이렇게 소거될 거다. 그러면 답은 4분의 1 그리고 1 마이너스 61분의 1이니까 그러면 4분의 1 곱하기 얘 통분해서 계산하면 61분의 61 즉 61분의 60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한 번 더 약분시키면 61분의 15가 나오겠다. 5번 수열 AN이 가와 나 두 개의 조건을 만족을 한대요. 가는 지금 우리에게 뭘 알려주고 있는 거죠? n번째 항인 AN에 4를 더했더니 그 다음 항인 AN 더하기 1이 됐대요. 얘는 지금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인 걸 지금 알려주는 거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등차 수열인 걸 알았으니까 나 조건 왼쪽 좌변은 뭔 뜻이죠?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 즉 S10이죠. S10 그러면 등차 수열인 걸 알았으니까 2분의 항의 개수 10개 2A1 더하기 N-1D인데 N이 지금 10이니까 9D 지금 D가 4인 걸 가에서 알았기 때문에 이게 좌변 S10이 되는 거고 우변 A1 더하기 A2는 A1은 그냥 A1일 거고 A2는 A1 더하기 D일 건데 D4 그래서 좌변 얘랑 우변 얘가 같아야 된다. 그러면 이 약분시키면 이렇게 약분되고 2만 남을 거니까 그러면 좌변은 10 괄호 열고 A1 더하기 18 될 거고 그럼 우변은 A1 두 개랑 4 있으니까 2A1 더하기 4 되겠다. 물론 이 상태에서 그냥 전개도 되지만 여기 10 짝수 보이고 여기 2, 4 짝수 보이니까 양변을 2로 나누면 얘 약분되고 얘 2 남을 거고 얘는 5 남겠죠. 그러고 나서 전개를 하면 5A1 더하기 5 곱하기 18 90이죠. 그러면 여기 A1 더하기 2만 남을 거여서 이제 얘 넘어가서 계산하면 4A1은 90 넘어가면 마이너스 88 그래서 일단 A1이 마이너스 22인 것까지 알았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원하는 답 색깔 바꿔서 A1 곱하기 A2 나누기 4니까 A1은 방금 전에 마이너스 22인 거 알았고 A2는 그렇다면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이니까 여기에 4를 더한 마이너스 18 되겠다. 그리고 나누기 4잖아요. 그러면 일단 마이너스랑 마이너스랑 만났으니까 플러스로 바뀔 거고 여기 4에서 2만 약분시키면 여기 11 남고 2 남을 거예요. 또다시 여기 2를 얘를 약분시키면 9 남을 거여서 11 곱하기 9 답은 99가 나오겠다. 6번은 표현만 바꾸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주어진 조건에서 좌변 K는 1부터 시그마 N, AK는 무슨 뜻이죠?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얘를 다시 표현하면 SN 되겠죠, SN. 지금 SN이 N제곱 더하기 2N인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SN을 알았다면 바로 뭐 떠올라야 된다? SN에서 SN-1을 빼는 관계를 생각을 해야겠죠. 그럼 SN-1은 N자리에 N-1을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전개하면 N제곱 마이너스 2N 더하기 1 더하기 2N 마이너스 2 정리할 필요 없고 그럼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SN에서 SN-1을 빼면 N제곱 소거되고 2N 소거됐어요. 얘 3개 남았는데 뺐으니까 전부 다 부호를 바꾸면 2N 더하기 1 되겠죠. 이게 누구예요? 이게 바로 일반항 AN이 된다. 그런데 얘는 늘 강조하는 거 몇 번째 항부터 적용을 시켜라? 두 번째 항부터 적용시키라고 했어요. 그러면 A1은 무조건 누구? S1 적용시키라고 했죠. 그런데 지금 S1이 누구예요? 1을 넣어보니까 3이죠.
선생님 여기 AN에 N자리에 1을 넣어도 3이 되는데요. 같으면 그때부터는 이 수열을 전부 다 이제 모든 항부터 적용시킬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가능하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AN이 이거인 걸 알았고 이제 마지막 질문. 그렇다면 우리에게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 이제 A의 2K를 구해야 되는데 AN이 이거잖아요. 그럼 A의 2K는 N자리에 2K를 대입한 뭐가 될까요? 4K 더하기 1 되겠죠. A의 2K는 N자리에 2K 대입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전개해보면 4K의 제곱 더하기 K가 될 거고 이제 시그마 공식 적용시키면 되겠네요. 분리할 거고 4까지 꺼내면 4 곱하기 바로 할게요. 시그마 K의 제곱 공식 6분의 N N이 지금 10이죠. N 더하기 1 2N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고 더하기 시그마 K는 2분의 N 더하기 1이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2 약분시키면 2 여긴 3만 남을 거고 3 또 약분시키면 7 남을 거예요. 그래서 11과 7이 14 14와 11을 곱하면 4, 1, 4, 1 될 거여서 1, 5, 4 1, 5, 4인데 10 한 번 더 곱할 거니까 0 붙어서 1540 될 거고 여기서는 이렇게 약분시키면 55가 남겠네요. 그래서 둘 더하면 1595가 나오겠다. 7번 다음 그림과 같이 대각선의 길이가 2인 요 정사각형 R1 하얀색으로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그 R1의 한 변의 길이를 다시 대각선으로 갖는 이번엔 두 번째 R2 노란색으로 그려놨고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엔 노란색 R2의 한 변의 길이를 또 대각선의 길이로 갖는 세 번째 정사각형 R3 핑크색으로 그려놨습니다. 이렇게 계속 작업을 해 나갈 때 각각 정사각형의 넓이 Rn의 넓이들을 Tn이라고 하고 T1부터 T9까지 합을 구하시오. 선생님 이 문제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볼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먼저 우리가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한 변의 길이를 아는 게 좋으니까 지금 요 정사각형 대각선의 길이가 1이에요. 그럼 여기가 90도, 45도, 45도일 거니까 1대 1대 루트 2. 그럼 여기가 2여서 지금 하얀색 정사각형 R1의 한 변의 길이는 루트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첫 번째 방법으로 할 건데 그러면 T1은 그 한 변의 길이 루트 2의 제곱인 2가 되겠죠. 이렇게 T1을 구했고 그렇다면 이번엔 T2 얘죠 얘. 그런데 지금 얘의 대각선이 누구냐면 하얀색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니까 루트 2였겠죠. 그럼 또 똑같은 방법으로 1대 1대 루트 2 그러면 노란색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1이겠네요. 그래서 T2는 그렇다면 1의 제곱, 즉 1이 될 거고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요 핑크색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가 요 노란색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인 1일 거니까 또 1대 1대 루트 2 그럼 얘는 루트 2분의 1이겠죠. 그래서 T3은 이것의 제곱 루트 2분의 1의 제곱 그래서 2분의 1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쭉 나가는 거예요. 그럼 뭐가 발견이 되죠? 첫 번째 항이 2, 두 번째 항이 1, 세 번째 항이 2분의 1. 첫 번째 항이 2이면서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 수열인 걸 발견할 수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 지금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TK, 즉 S9를 의미하겠죠. 그럼 공비도 알고 있고 첫 번째 항도 알고 있으니까 1-R 분의 첫 번째 항에 1- 공비 R의 항의 개수 9개. 이제 계산만 하면 되겠다. 계산하면 2분의 1이죠. 그럼 요 분모에 있는 2분의 1과 분자에 있는 2 번분수하면 4 될 거고 1- 실제 2분의 1 전체의 9제곱은 2의 9제곱분의 1이겠다. 그러면 전개해보면 4- 4는 실제 2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이랑 2의 9제곱분의 1 곱하면 2의 7제곱분의 1. 답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직접 넓이들을 몇 개 구해보고 등비 수열인 걸 발견할 수 있는데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 실제 나중에 미적분에서 등비 급수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니까 이 방법을 지금 알려주려고 가지고 온 겁니다. 지금 이 정사각형들 전부 다 정사각형들이니까 닮음이겠죠. 그럼 닮음 비가 몇 대 몇이냐면 이 큰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가 2 그리고 노란색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가 루트 2 닮음 비가 지금 2 대 루트 2예요. 그러면 닮음일 때 넓이의 비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닮음 비를 제곱하면 되니까 4 대 2 즉 양변을 4로 나눠보면 1 대 2분의 1 되겠죠. 즉 이 모든 정사각형들은 닮은 비가 2 대 루트 2이고 그럼 넓이의 비가 1 대 2분의 1이니까 쉽게 공비 R이 2분의 1인 거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걸 알려주려고 가지고 온 건데 첫 번째 방법 직접 넓이들을 구해보고 첫 번째 항이 2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 수열인 걸 발견할 수도 있고 얘처럼 닮은 비를 이용해서 제곱 넓이의 비를 가지고 쉽게 공비를 찾을 수 있는 방법 이것도 꽤 중요하고 좋은 방법입니다. 8번 수열 AN이 자연수 N에 대해서 첫 번째 항이 4이고 이러한 조건을 만족을 한대요. 얘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만만한 방법 N에 2를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조심할 거 N에 2를 대입한다는 얘기는 좌변은 그럼 A2가 될 건데 우변은 무슨 뜻이냐면 n이 1이라는 얘기는 이 n개 중에 첫 번째 거 한 개만 가지고 오겠다는 얘기예요. 즉 얘들 말고 얘만 가지고 오겠다는 얘기죠. 3, A1 이렇게. 그러면 A1 값이 4였으니까 A2 얼마예요? A2는 4 곱하면 12가 되겠죠. n에 2를 대입해 볼게요. n에 2 대입하면 좌변은 A3이 될 거예요. 그러면 n이 2란 얘기는 오른쪽에서는 앞에서 두 번째 것만 가지고 와라. 3 괄호 열고 A1 더하기 A2 이렇게. 그러면 A3은 지금 A2가 12였으니까 A1은 4, A2는 12, 그럼 16이죠. 3 곱하기 16, 48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n에 3까지만 한번 대입을 하면 왜냐면 여기서 4하고 12, 그 다음 48 아직 규칙이 발견이 안 돼요. n에 3을 대입해보면 A4는 이제 바로 할게요. 괄호 열고 A1, A2, A3인데 A1이 4고 A2가 12고 얘가 48이잖아요. 그럼 꽤 큰 수. 얼마죠 그러면? A4는? 얘 둘 더하면 60이고 64잖아요. 64 곱하기 3을 하면 4, 3, 12, 6, 3, 18, 192 되나요? 192가 나오겠네요. 그러면 지금 어떤 규칙이 발견이 되냐면 첫 번째 항을 제외하고 첫 번째 항만 4고 그 다음부터 A2, A3, A4 얘들은 12, 48, 192 공비가 4인 등비 수열을 이루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10개 더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얘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 지금 여기 뒤에 있는 얘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나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SN이죠. SN. 그래서 쟤는 지금 AN 더하기 1은 3SN 이걸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SN에 관련된 내용을 알았으니까 n자리에 n-1을 대입해 보면 AN은 3 SN-1 되겠죠. 그리고 이 두 식을 연립해서 빼면 좌변은 AN 더하기 1 마이너스 AN이 될 거고 그럼 우변은 3 괄호 열고 SN-1이 될 건데 얘가 지금 뭐예요? n번째 항까지 합해서 n-1번째 항까지 합을 뺐으니까 AN이겠죠. 즉 얘가 3AN이 되는 겁니다. 누가? 얘가.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동류항이 있으니까 넘기면 어때요? AN 더하기 1은 4AN이 되겠죠. 무슨 수열? 등비 수열. 공비가 4인 등비 수열인데 여전히 얘 두 번째 항부터만 적용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방금
이렇게 분석했던 것처럼 두 번째 항부터 공비가 4인 등비 수열 되는 거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항이 4잖아요. 4. 그리고 두 번째 항부터 12, 48, 공비가 4인 등비 수열 되는 거니까 첫 번째 항만 따로 더해주고 나머지에 9개는 공비가 4인 등비 수열이니까 등비 수열 합구하는 공식 R-1분의 지금 이 등비 수열 여기서부터니까 얘 입장에서는 12가 첫 번째 항이 되는 거죠. 첫 번째 항 12에 공비 R에 항의 개수 9개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4 더하기 얘 3이죠. 3. 그럼 여기 얘 지금 분모가 3이니까 3 약분시키면 4 남을 거여서 전개하면 4의 10제곱 마이너스 4 되겠죠. 그러면 여기 4 마이너스 4 소거되고 4의 10제곱 맞긴 한데 밑을 굳이 2로 바꾸면 2의 20제곱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일일이 분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이렇게 일반항 AN과 합 SN의 관계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9번 공차가 2인 등차 수열 AN. 일단 수열 AN이 등차 수열인 걸 알려줬고 공차가 2인 것도 알려줬어요. 굉장히 많이 알려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합 SN에 대해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SN이 S10보다 크거나 같고 또한 S10과 SM이 같아지도록 하는 요 자연수 M, 10이 아닌 자연수 M이 존재하도록 하는 모든 AN의 값을 구해봐라. 그런 문제입니다.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일단 등차 수열이고 합 SN 이야기 했으니까 무작정 등차 수열의 합 구하는 공식을 적용시키기보다 이 문제의 숨겨진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SN이 S1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S10이 모든 합들 중에 가장 최소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등차 수열 입장에서 지금 적어봤는데 지금 일단 공차가 2 양수란 걸 알려줬기 때문에 항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계속 그 값은 커지겠죠, 항들은. 그러면 첫 번째 어떤 상황들이 가능하냐면 어떤 상황들이 첫 번째 만약에 첫 번째 항이 양수라고 하면 당연히 공차가 양수니까 그 이후로도 전부 다 양수들만 나오겠죠. 그럼 우리의 목적 S10이 최소니까 그러면 SN 최소는 이 첫 번째 상황은 언제일까요? 당연히 가장 작게 구하려면 가장 작은 합을 구하려면 요거 하나만 더할 때가 되겠네요. 즉 이 1번 상황에서는 S1이 SN의 최소가 되겠다. 그럼 문제에서 S10이 최소라고 했으니까 이거 아니란 얘기겠네요. 두 번째, 이제 만약에 첫 번장이 음수부터 시작을 하면 아마 음수부터 시작을 했고 공차가 양수니까 언젠가는 음수에서 양수로 넘어가고 그 다음 쭉 양수가 나오는 상황이 생기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는 최소가 S10이 되게 하고 싶으니까 아마 A9까지 여기 A9까지 음수였다가 A10에서 0이고 그 다음 양수로 넘어가는 이러한 상황이라면 SN 최소 누구죠? 당연히 가장 많은 음수를 더했을 때니까 S9겠죠. S9. S9가 최소입니다. 그런데 10번째 항 A10이 0이면 여기에다가 0을 더해도 그 값은 같잖아요. 즉 S9랑 S10이랑 같아져요. 그러면 문제에서 S10 최소가 됐고 둘 다 최소니까 S10이랑 SM이랑 같아지는 M9 존재했네요. 즉 이 상황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이번에는 똑같이 첫 번째 항이 음수로 시작을 했다가 계속 음수 나가다가 여기 음수 그리고 A10이 음수이고 A11이 0이면서 그 다음에 또 양수 나오는 이러한 상황이라면 SN 최소 누구죠? 가장 많은 음수를 더한 10번째 항까지 합 S10이 가장 최소가 될 거고 11번째 항 A11이 0이니까 얘 S11도 같겠네요. 그러면 세 번째 상황도 되겠죠. S10이 최소인데 똑같아지는 M 존재했으니까 얘도 되겠다. 마지막 네 번째. 그렇다면 이번엔 뭐 또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음수에서
지금 중간에 0이 하나 들어가는 경우를 지금 2번, 3번에서 해봤었는데 0이 없는 경우 무슨 얘기냐면 A10까지가 음수이고 A11이 양수, 그 다음부터 쭉 양수가 나오는 이러한 상황이라면 일단 최소값 S10은 맞죠? 가장 많은 음수를 더한 최소값 S10이 맞긴 한데 얘하고 똑같아지는 그 어떤 SM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얘도 안 된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2번과 3번 상황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색깔을 바꿔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2번은 그럼 지금 2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어때요? 2번이 A10이 0이 돼야 되잖아요. A10이 0이고 그리고 A11이 양수인 상황이에요. 그러면 공차를 2로 알려줬으니까 A10을 보면 되겠네요. 그럼 A10은 A1 더하기 9D일 건데 D가 2잖아요. 그래서 이거 0이 되게 하는 그러면 A1 값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18이 나온다. 이 상황 하나랑 3번 상황. 그럼 3번 상황은 어때요? A11이 0이잖아요. A11이 0이고 그 다음에 A12부터 양수가 나오는 즉 A12가 양수가 나오는 상황이니까 요거 A11 그러면 A11은 첫 번째 항 A1 더하기 10D일 건데 공차 D는 2 이게 0이 되는 그러면 A1 얼마죠? 얘 넘어가면 마이너스 20 되겠네요. 그래서 9번 문제 이 조건들을 다 만족하게 하는 모든 A1은 마이너스 18 하나랑 마이너스 20 하나 있어서 답은 마이너스 18과 마이너스 20을 더한 마이너스 38이다. 10번 A1이 5의 20제곱이고 이러한 로그식을 만족시키는 수열 AN에 대하여 AN이 정수가 되는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일단 우리가 이 로그식에 주목을 해보면 지금 밑이 다 통일되어 있죠. 밑이 생략되어 있다는 건 10 상형 로그인 거니까 지금 밑이 10으로 통일되어 있고 그리고 우변을 보니 로그와 로그의 뺄셈 그렇다면 로그 성질에 의해서 진수들끼리 나눗셈 먼저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될 거고 그렇다면 왼쪽에 있는 요 로그와 오른쪽에 있는 요 로그가 같으려면 진수끼리 즉 여기에 있는 AN 더하기 1이 여기에 있는 4제곱근 5분의 AN이 같으면 될 거고 얘를 조금 표현을 달리 해보면 AN 더하기 1은 어떻게 되죠? 4제곱근 5분의 1 AN 되겠네요. 그럼 얘는 지금 무슨 수열이다? n번째 항인 AN에 얘를 곱했더니 그 다음 항 AN 더하기 1이 됐다는 건 등비 수열인 걸 알려주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 공비가 지금 요놈이죠, 요놈. 그럼 공비도 요놈으로 쓸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첫 번째 항 A1을 보니 밑이 5인 지수꼴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그럼 공비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5의 마이너스 4분의 1제곱 이렇게 지수꼴로 표현하면 좋겠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첫 번째 항 알려줬고 공비를 찾아냈으니까 그러면 일반항 A에는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항 5의 20제곱 곱하기 공비 5의 마이너스 4분의 1제곱에 n-1제곱 되겠네요. 그러면 지수 성질에 의해서 밑이 5로 통일되어 있으니까 5의 20 마이너스 4분의 n-1제곱 이런 모양 될 거고 이제 우리의 목적 얘가 정수가 되게 하면 되는 거래요. 그러면 얘가 정수가 되려면 여기 위에 얹어져 있는 요 지수 즉 20 마이너스 4분의 n-1이 얼마면 될까요? 얘가 0이면 5의 0제곱 1 얘가 1이면 5의 1제곱 5 가능하겠죠. 즉 위에 얹어져 있는 지수들이 0부터 시작해서 0, 1, 2, 땡땡땡 최대 얘가 0일 때 즉 20까지 가능하겠죠. 여기 위에 얹어져 있는 지수가 0부터 20까지 되면 된다. 그럼 이제 우리가 요 n을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이제 얘를 우변으로 넘기고 얘네들 전부 다 좌변으로 넘어오면 4분의 n-1이 반대로 이제 이렇게 되면 되겠다. 그러면 양변에 4를 곱하면 n-1은 0, 4
8 땡땡땡 80까지 가능할 거고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n이니까 다시 양변을 1 넘겨버리면 n은 이제 1, 5, 9 땡땡땡 81 이렇게 가능하겠네요. 그래서 이 an이 정수가 되게 하는 n들은 요놈들이고 이제 이걸 다 더하고 싶은 거니까 얘 지금 무슨 수열이다? 첫 번째 항이 1이고 공차가 4인 등차 수열 지금 몇 개 더하고 있죠? 위에 올라가 보니 아까 0부터 20까지 지금 21개잖아요. 그래서 등차 수열 21개를 더하고 있는 거니까 표현상 그냥 S21이라고 해보면 2분의 항의 개수 21개 얘는 지금 첫째 항과 끝항을 알고 있는 등차 수열의 합.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러면 얘 지금 82니까 이렇게 약분시키면 41만 남을 거고 그러면 21 곱하기 41 실제로 계산해보면 이 값 861이 나옵니다. 11번 첫째 항이 마이너스 12 공차가 D인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절대값 AL, 절대값 AM이 같아지도록 하는 세자연수 DLM의 순서상 개수를 구하시오. 일단 먼저 등차 수열인 걸 알려줬고 공차 D 세자연수 DLM이니까 D도 자연수겠죠. 즉 공차가 양수인 걸 알려주고 있는 거겠네요. 그러면 절대값 문제 빨리 절대값 안의 값들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파악하라고 했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첫 번째 이 두 개의 절대값이 같아지는 경우 AL과 AM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아니면 두 번째 AL과 AM이 부호가 다른 경우 이렇게 즉 5랑 같던지 5,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면 절대값 씌우면 같아지겠죠. 그러면 1번 케이스 두 값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경우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공식에 의해서 첫째 항이 지금 마이너스 12인 거 알려줬으니까 좌변 AL은 마이너스 12 더하기 L 마이너스 1 D가 될 거고 AM은 마이너스 12 더하기 M 마이너스 1 D가 되겠다. 그럼 이 두 값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첫 번째 케이스. 그러면 마이너스 10이랑 마이너스 12 소거될 거고 공차 D가 양수인 걸 알았으니까 0 아니잖아요. 그럼 D도 약분 가능하겠네요. 그럼 남는 건 L-1이랑 M-1 같다가 나오고 양변에 마이너스 1까지 소거를 하면 L과 M이 같다인데 제일 마지막 조건 M이 더 크대요. 그렇다면 이 경우는 아니겠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케이스 AL과 마이너스 AM이 같은 경우니까 AL은 마이너스 12 더하기 L 마이너스 1D 그럼 마이너스 AM은 마이너스 12 더하기 M 마이너스 1D가 될 거고 이 두 값이 같은 경우 그럼 우변 정리 한번 해보면 12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D가 되겠네요. 그럼 이제 요 마이너스 12를 우변으로 이항할 거고 여기에 있는 요 마이너스 M-1D를 우변으로 이항하면서 D로 인수분해 해주면 L 더하기 M-2D는 얘 이항에서 넘어오면 24. 이 두 번째 케이스가 지금 가능한 경우이니까 이제 요 놈을 분석을 할 건데 지금 페이지가 부족하니까 넘기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L 더하기 M 마이너스 2 곱하기 D가 24가 되는 경우 지금 L, M, D가 전부 다 자연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경우 그렇다면 이 값과 이 값이 곱해서 24가 나오려면 얘가 1이면서 얘가 24 얘가 2이면서 얘가 12 얘가 3이면서 D가 8 얘가 4이면서 6 이제 뒤집어져서 6, 4 가능하고 8, 3, 그리고 12, 2, 마지막으로 24, 1까지 가능하겠네요. 이렇게 토탈 8가지 케이스가 가능하겠다. 그 중에서 이제 D는 그렇다면 결정이 됐으니까 우리는 L, M의 개수를 카운트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요 놈이 우리는 L과 M이 궁금한 거니까 L 더하기 M이 그렇다면 L 더하기 M-2가 1인 경우는 마이너스 2를 이항해서 넘기면 3 가능하겠죠. 이 경우는 3 가능할 거고 이 경우는 그렇다면 여기 마이너스 2가 넘어오면
L 더하기 M이 4가 되는 경우 얘는 5, 각각 2만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6, 이 경우는 8, 이 경우는 10, 이 경우는 14, 이 경우는 이제 26 가능하겠다. 누가? L 더하기 M이 지금 T는 하나씩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L 더하기 M이 이때일 때 요 M이 더 큰 개수를 카운트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것을 모양상으로 L, M이라고 하면 L 더하기 M이 3인데 M이 더 큰 경우 몇 개 있나요? 1, 2 하나밖에 없죠. L 더하기 M이 4인 경우는 그러면 누가 가능할까요? 1, 3 가능하고 2, 2는 안 되죠. 둘 더해서 4가 되긴 했는데 M이 더 커야 되니까. 그래서 L 더하기 M이 4인 경우는 누구밖에 안 된다? 1, 3. 즉 L이 1이고 M이 3인 경우밖에 안 된다. 이제 빨리 하겠습니다. L 더하기 M이 5인 경우는 1, 4 가능하고 2, 3까지만 가능하겠다. L 더하기 M이 6인 경우는 1, 5 가능하고 2, 4 가능하고 3, 3 안 되겠죠. 둘 같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능하고 그 다음에 L 더하기 M이 8인 경우는 1, 7 가능하고 2, 6 가능하고 3, 5까지만 가능하겠네요. L 더하기 M이 10인 경우는 1, 9 가능하고 이제 많을 거니까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딱 절반이 5일 거니까 바로 그 앞 4,6까지 가능할 거고 L 더하기 M이 14인 경우는 1,13부터 해서 정확하게 절반 7 바로 앞에 있는 6,8까지 가능하겠다. 마지막 26인 경우는 1,25부터 쭉 가서 어디까지? 절반인 13 바로 앞에 있는 12, 14까지 가능하겠네요. 그렇다면 이 색깔을 바꿔서 그럼 각각의 경우 이 첫 번째 케이스에 몇 개 가능한가요? 요거 하나밖에 안 가. L이 1이고 M이 2이고 D가 24인 경우 하나 가능하겠네요. 하나. 이 경우도 하나 가능할 거고 이 경우는 2개. 이 경우도 2개. 이 경우는 3개. 이 경우는 4개. 이 경우는 6개. 이 경우는 마지막으로 12개 가능해서 얘네들을 전부 다 더한 값. 둘 더하면 2. 또 얘 둘 더하면 4. 얘 둘 더하면 6. 얘 둘 더하면 9. 이렇게 더하면 13. 이렇게 더하면 19. 마지막으로 이렇게 더하면 토탈 31개가 순서상 가능하겠다. 12번 두 함수 fx와 gx. fx는 삼각함수고 gx는 1차 함수 직선입니다. 이 두 함수에 대해서 요 y는 fx 그래프와 y는 gx-en 어떤 그래프죠? y는 gx 그래프를 x축으로 en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다. 두 그래프가 만나는 점 중 y좌표가 0이 아닌 두 점을 각각 an, bn이라고 하고 그 두 점의 x좌표들을 각각 소문자 an, bn이라고 했을 때 그 둘의 합을 새로운 수열 cn이라고 하자. 상당히 문장도 길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그림으로 표현해야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일단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 fx 삼각함수예요. 진폭은 변함이 없고 주기가 뭘로 바뀌죠? 주기가 절대값 b분의 2파이니까 주기가 2가 되겠다. 이 그래프는 좀 그래프를 정교하게 그릴 필요가 있어서 그래프를 그릴 건데 정교하게 그린다는 얘기는 우리가 사인 함수 그래프 그릴 때 진폭 1과 마이너스 1 잡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1로 잡고 여기를 마이너스 1로 잡을 거면 되도록이면 x축 간격도 이 간격하고 똑같이 즉 이만큼 1이니까 여기에 1이 있고 여기에 2가 있고 여기에 3이 있고 이렇게 이 문제는 조금 정교하게 그릴 필요가 있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쭉 될 거예요. 물론 이 전에 마이너스 1도 있고 막 이렇게 있을 건데 이제 우리가 요 노란색 fx 그래프는 진폭이 1과 마이너스 1이고 주기가 2니까 이 간격으로 한 사이클 나와야 돼요. 즉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한 사이클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이 그래프를 똑같이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그리면 되겠다. 지금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된다는 얘기인 거고, 물론 그 전도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아마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y는 fx 그래프가 되는 거고, 이제 우리가 y는 gx 그래프를 그릴 건데, 얘는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y절편이 마이너스 1인 직선이니까 아마도 여기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얘가 지금 뭐냐면 y는 gx 그래프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말 궁금한 건 y는 gx-2n이잖아요. x축으로 2n만큼 얘를 평행이동 시켜야 돼요. 그런데 n이 변하니까 이제 n에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n에 1을 대입하면 그 함수는 y는 gx-2가 되겠죠. 요 y는 gx 그래프를 x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해라. 그러면 지금 여기 마이너스 1,0을 지나고 있었으니까 2만큼 평행이동하면 여기 1,0을 지나겠죠. 이 그래프를 말하는 겁니다. 요 그래프. 이 그래프가 지금 n이 1일 때의 그래프예요. 그러면 n이 2이면 함수가 어떻게 바뀌죠? y는 gx-4가 되겠죠. 이 그래프를 x축으로 4만큼 평행이동하래요. 요 놈을 다시 2만큼 평행이동하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면 이러한 그래프가 되겠다. 이게 지금 n이 2일 때예요. 아마 n에 3을 대입하면 또 얘를 2만큼 더 평행이동해서 5,0을 지나는 이러한 그래프가 되겠죠. 이게 이제 n이 3일 때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찾고 싶은 건 누구냐면, 우리가 찾고 싶은 거, 이 노란색 fx 그래프와 이 지금 선생님이 평행이동 시켜놓은 요 핑크색 그래프들과 만나는 x좌표들, 즉 지금 요 n이 1일 때 몇 개 만나나요? 여기 2개 만나고 있죠. 그것들의 x좌표, 요 놈과 요 놈을 각각 a1, b1이라고 하는 거고, n이 1일 때 그럼 얘랑 또 이 노란색 그래프랑 만나는 요 놈과 요 놈, 이 둘을 각각 a2, b2라고 하겠대요. 하나만 더 해보면 n이 3일 때 다시 얘랑 이 노란색 fx 그래프랑 만나는 얘하고 얘 둘의 x좌표들, 얘가 지금 a3이고 얘가 b3이 되는 지금 그러한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문제의 상황을 그래프로 한번 이해를 해보면 이제 C1은 A1 더하기 B1인데 지금 요 A1과 B1 정확하게 여기 1,0을 중심으로 대칭인 점들이니까 이 간격을 알파라고 하고 이 간격을 알파라고 하면 둘 다 각각 알파. 그럼 A1은 어떻게 될까요? 1 왼쪽으로 알파만큼 전진해야 되니까 1 마이너스 알파가 될 거고, 그럼 B1은 1로부터 알파만큼 뒤로 물러야 되니까, 뒤로 후진을 해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1 더하기 알파가 되겠죠. 그러면 C1은 이 둘 더한 값이니까 비록 알파가 얼마일지 모르겠으나 알파 소거되면 2 되겠네요. 그럼 C2는 A2 더하기 B2일 건데 마찬가지 또 이 간격 알파, 이 간격 똑같이 알파일 거니까 그러면 A2는 3에서 알파만큼 빠져야 되고 B2는 3에서 알파만큼 더해져야 되니까 이렇게 될 거고, 그럼 2 더해보면 알파 소거되고 6 되겠다. 하나만 더. 그러면 C3은 A3 더하기 B3일 거고, 그렇다면 5에서 알파만큼 빠진 값, 5에서 알파만큼 더해진 값, 5 마이너스 알파와 5 더하기 알파를 더한 즉 10이 되겠다. 이렇게 생긴 수열 CN을 찾을 수 있겠네요. 즉 수열 CN은 2, 6, 10, 아마 그 다음은 14 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항이 2이면서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의 합이니까 이제 우리가 목적 SN은 그렇다면 2분의 항의 개수 아직 n개 모르겠고 첫 번째 항의 2배 그리고 n-1 공차가 4니까 이렇게 생긴 요 SN이 100보다 커지는 최소의 자연수 n 구하는 문제네요. 그러면 이제 계산만 여기 2 약분시키면 약분될 거고 여기는 2만 남겠죠. 그러면 여기 n 남았고 여기 지금 안에 정리해보면 여기 2 있고 n-1, 2니까 2n-2 그럼 2가 소거되고 누구만 남냐면
2n만 남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양변을 2로 한 번 더 약분시키면 n의 제곱이 50보다 커지는 최소의 자연수 n. 그럼 7, 7에 49니까 그럼 최소의 자연수 n은 얼마가 된다? 8이 되겠다. 13번.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문장이 길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좌표 평면의 세 점 A, B, C를 꼭지점으로 하는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A 16,0, B 16,16, C 0,16 이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가 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세 점 n, 0, n, n, 0,n을 각각 Pn, Qn, Rn이라고 할 때 이 삼각형 Pn, Qn, Rn과 저 삼각형 ABC가 만나도록 하는 자연수 n을 지금 분석해보고 싶은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두 가지로 표현해 봤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이 Pn, Qn, Rn이 이 삼각형 ABC보다 작을 때랑 더 클 때 둘로 구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조금 더 오른쪽은 작게 그렸긴 했는데 예를 들어 n이 1이면 세 점 Pn, Qn, Rn은 어떻게 되겠죠? 1,0, 1,1, 0,1 이런 삼각형이 되겠죠. 그러면 이 삼각형과 요 ABC는 안 만나네요. 즉 n 1이면 안 될 거고 그러면 이 노란색 삼각형을 점점 키워 나가다 보면 언제 처음으로 만날까요? 요 A와 C의 중점 여기 즉 8,8을 지나는 8,8을 꼭지점으로 갖는 이런 삼각형일 때 처음으로 만나겠죠. 그래서 지금 K가 P보다 크거나 같고 Q보다 작거나 같을 때 만나는데 그 최소가 P가 언제냐면 그 P가 곧 N 8일 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 삼각형과 이 ABC가 만나서 생기는 공통 부분, 물론 만나긴 했지만 공통 부분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공통 부분의 넓이를 SK라고 했으니까 S8은 0이 되겠죠. 이제 그 뒤 n이 9일 때부터 공통 부분이 생길 건데 n이 9이면 여기가 9 그러면 9,9 여기 0,9를 지나는 이렇게 생긴 직각 이등변 삼각형 PQR에 대해서 그럼 공통 부분이 여기겠죠. 그러면 이 지금 공통 부분 자체가 또 하나의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 길이들을 알아야 될 건데 여기가 9 여기가 8 그럼 여기 얼마일까요? 좌표가 7이겠죠. 그러면 이 길이 7부터 9까지니까 2 여기도 2가 되겠네요. 즉 S9는 공통 부분은 2분의 1 곱하기 2의 제곱이 되겠다. 아직 계산 안 하겠습니다. n이 10일 때는 즉 S10은 그러면 10 여기 있을 거니까 여기도 10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생긴 PQR에 대해서 공통 부분 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될 거고 그렇다면 이번에 여기 좌표는 6일 거여서 6부터 10 그럼 이 길이 4 되겠네요. 이 길이도 4가 될 거고 그렇다면 S10은 2분의 1 4의 제곱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n이 16이면 정확하게 이제 요 처음에 있었던 삼각형 ABC와 일치하겠죠. 그러면 공통 부분 자체가 이 삼각형 ABC가 될 거니까 그렇다면 S16은 2분의 1 곱하기 16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이제 이 삼각형 PQR이 ABC보다 커질 때예요. 그러면 16일 때니까 17 여기를 17이라고 하면 이번엔 이런 삼각형이 되겠죠. 그러면 이 핑크색 삼각형과 처음에 있었던 ABC 공통 부분 여기일 건데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어서 얘 넓이를 구하려면 이 길이를 알아야겠죠. 그러면 여기 좌표가 얼마일 거냐면 지금 여기가 17이면 여기도 17일 거니까 여기 1이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작은 직각 삼각형도 얘랑 같을 거니까 여기 1, 여기 1. 그럼 여기가 1이면 여기 좌표도 1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공통 부분은 1부터 16까지니까 15 되겠죠. 15. 그래서 n이 17일 때는 즉 S17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15의 제곱이 되는 거고 n이 18이면
이제 18로 커질 거예요. 그럼 여기도 18 될 거고, 그럼 이렇게 생긴 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과 기존에 있었던 요 삼각형 ABC 공통 부분 이렇게 될 건데, 그럼 여기 좌표 또 이번에는 1 커져서 2 되겠죠. 그럼 2부터 16까지니까 이 한 변의 길이가 14가 돼서 n이 18일 때, 즉 S18은 2분의 1 곱하기 14의 제곱이 된다. 약간 패턴이 다릅니다. 요 노란색들은 항이 거듭될수록 한 변의 길이가 2씩 커졌지만, 이 핑크색 삼각형들은 항이 거듭될수록 한 변의 길이가 1씩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언제까지 만날까요? 여기 거칠 때까지겠죠. 여기 16,16을 중점으로 갖는 이렇게 되는, 그럼 여기가 얼마일까요? 32겠죠. 32. 즉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최대값 K, Q 값은 32입니다. 그래서 Q가 32일 때, 그때 마지막으로 만나고, 그렇다면 S32는 당연히 만나긴 만났지만 공통 부분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만나긴 했지만 공통 부분은 없기 때문에 S32는 0이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는 거, 시그마, 지금 K는 지금 P와 Q를 다 구했습니다. P는 8이고 Q는 32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그마 보니 K, P 더하기 1, 그럼 8 더하기 1이니까 K 9부터 마지막 Q-1, Q가 32니까 31이겠죠. 이 시그마의 값을 구하라예요. 즉 S9부터 S31까지. 이 노란색에서는 얘 제외하고 얘네들의 합을 구하고, 핑크색에서는 얘 제외하고 얘네들의 합을 구하라. 그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제 분석은 다 했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 시그마 K는 9부터 31까지 SK. 우리가 방금 전에 선생님이 색깔로 했으니까 요놈들, 그러면 지금 얘들 더할 건데 전부 다 2분의 1은 가지고 있고 2의 제곱, 4의 제곱, 땡땡땡, 16의 제곱, 짝수의 제곱들의 합이잖아요. 그래서 노란색들은 어떻게 표현이 되는 거냐면 2분의 1에 2의 제곱, 4의 제곱, 6의 제곱 더하기 땡땡땡 16의 제곱. 지금 이 값을 다 더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핑크색은 반대로, 핑크색은 2분의 1 다 가지고 있는데 15제곱, 14제곱, 땡땡땡 1의 제곱까지 해야겠네요. 그래서 걔들을 표현해 보면 2분의 1에 15의 제곱, 14의 제곱해서 땡땡땡 1의 제곱까지. 그래서 이 각각을 할 건데 노란색 먼저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노란색 먼저. 그러면 이 노란색을 다시 한번 표현해 보면 전부 다 2분의 1 앞으로 꺼낸 거, 시그마 K를 썼기 때문에 K 말고 다른 문자 N 해볼게요. N은 1부터 지금 일반항을 짝수, 즉 2K의 제곱으로 할 거예요. 그러면 2K가 아니겠죠. 선생님이 N으로 바꿨으니까. 그러면 뭘로 바뀌어야 되냐면 2N의 제곱으로 바뀌어야겠네요. 선생님이 지금 문자 N으로 바꿨습니다. 그럼 N은 1부터 16까지 가려면 8까지 가야겠죠. 그래서 이 노란색 계산은 이 시그마를 계산하면 되는 거고, 그렇다면 다시 이제 상수배 요거 제곱하면 4n 제곱이니까 4가 앞으로 나가면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시그마 n은 1부터 8까지 n 제곱. 그래서 얘는 다시 시그마 이제 공식만 적용시키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약분시켜서 2 남을 거고 바로 할게요. n은 1부터 n 제곱이니까 6분의 n값 8 곱하기 n 더하기 1 9 곱하기 2n 더하기 1 17 되겠죠. 이게 지금 노란색 값인 거고, 이제 핑크색 계산하겠습니다. 핑크색. 그러면 핑크색도 마찬가지로 시그마로 바꿔 표현해보면 2분의 1에 시그마, 얘 지금 1부터 15까지니까 n은 1부터 15까지 n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얘 바로 할 수 있겠죠. 얘도 바로 여기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1 앞에 있고 6분의 15니까 15 곱하기 16 2n 더하기 1이니까 31 이렇게 되겠다. 지금 이 값 계산한 겁니다. 그러면 좀 표현이 어색하니까 또 가운데 한번 더 쓸까요? 여기는 똑같이 2분의 1에
시그마 n은 1부터 15까지 n제곱 이렇게 이제 계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계산은 다 하얀색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약분시키면 3 여기 또 약분시키면 3 남을 거예요. 3, 8에 24 곱하기 17 더하기 여기서는 여기 2 약분시키면 8 남을 거고 8 또 2 약분시키면 3 남고 4 남겠죠. 3 여기 또 약분시키면 5 남아서 5, 4, 20 곱하기 31 그래서 24 곱하기 17 24랑 17을 곱하면 4, 7은 28 7이 14니까 이렇게 되고 4, 2가 돼서 그럼 8, 0, 4 408 되겠네요. 408 더하기 얘는 쉽죠. 620이 되겠다. 그래서 실제 계산하면 1028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답은 1028이다.